23억 6천만. 중국인이 8일 동안 연인원 23억 6천만 명이 움직입니다. 중국 국경절과 중추절 쌍절 연휴예요. 한국행 수요가 확 튀고 있는데요. 정부는 3인 이상 단체에 한 해 내년 6월 30일까지 15일 무비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100만 명이 더 유입될 수 있다고 해요.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도움이 되겠지만 최근 중국과 관련된 각종 사고들을 보면 우려되는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최근에 있었던 KT 해킹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중국 해커 조직이 KT 네트워크에 침투해서 대량의 개인정보를 탈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거든요. 이게 무비자 관광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대규모 인원이 입국하면 통신 인프라 사용량이 급증합니다. 와이파이 공유기 임시 설치, 포스 단말기 증설, 결제 시스템 확장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보안 검증이 소홀해질 수 있어요. 실제로 과거에도 관광 시즌에 임시로 설치된 결제, 단말기나 와이파이 장비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특히 소액 결제 사기가 우려됩니다.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결제 시스템을 악용해서 한국인들의 통신 계좌나 카드 정보를 빼내는 수법이죠.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중국 관련 범죄들을 보면 더 신박해요. 올해 2월에 서울구로경찰서는 3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에서는 중국 조직폭력배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관광 비자로 입국했다가 불법 체류하면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경기도에서는 중국인 일당이 대포 통장을 만들어 판매하는 조직이 적발됐고요. 또일 무비자라는 건 입국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범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사람들에게도 문턱이 낮아지는 거죠. 중국발 보이스피싱은 이미 오래된 문제입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을 하는 거예요. 불법 체류 문제도 심각합니다. 100만 명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1%만 불법 체류를 해도 1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을 다 찾아내고 추방하는 게 가능할까요? 특히 중국 조직폭력배들이 한국에 거점을 만드는 데 관광 비자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몇 년 전 인천에서 적발된 중국 폭력 조직은 처음엔 관광객으로 입국했다가 불법 체류하면서 세력을 키웠어요.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위험도 큽니다. 명동, 남산, 남이섬, 제주 이런 곳에 사람들이 몰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태원 참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대규모 인원이 좁은 공간에 몰리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단체 관광버스 문제도 심각합니다. 노상 주정차하는 버스들 때문에 소방차나 구급차가 못 지나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특정 상점에 몰리면 한국 손님들은 못 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명동이나 동대문 화장품 가게를 생각해보세요. 중국 관광객 한 버스가 들이닥치면 인기 제품은 순식간에 동나버립니다. 대리구매로 수십 회씩 사가니까요. 이러면 한국 손님들은 살 게 없어져요. 환불 분쟁도 문제예요. 중국 관광객들이 대량으로 물건을 사갔다가 나중에 환불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국내의 반중 감정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차드 보복, 김치 공정, 한복 공정. 최근 KT 해킹까지 중국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로 한국인들의 감정이 좋지 않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 관광객이 대거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명동이나 홍대에서 반중 집회가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중국 관광객들이 우연히 마주치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시비가 큰 사고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일본도 중국 관광객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어요. 교토 같은 곳은 중국 관광객들로 넘쳐나서 정작 일본인들은 못 다닐 정도였거든요. 오사카 도톤보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주민들이 살 수가 없다고 항의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관광세를 도입하고 입국 규제를 강화한 이유가 다 있어요. 경제적 이익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고 판단한 거예요. 중국이 무비자 관광을 순수하게 경제 교류 목적으로만 보고 있을까요? 과거 사드 보복 때를 생각해보세요. 중국이 관광을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쓴 게 명확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한국이 중국 관광객에 의존하게 만든 다음에 또 정치적 이슈가 생기면 다시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중국 무비자 단체 관광으로 경제적 이익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려되는 점들이 너무 많아요. KT 해킹 같은 사이버 보안 문제,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범죄, 불법 체류와 조직 범죄 침투,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상권 갈등, 여론 충돌까지. 과연 단기적인 경제 이익을 위해 이런 사회적 비용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